오늘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최근에 한 의뢰인께서 제가 학교폭력 전문이라고 하니까 학교폭력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는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 오해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.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요, 학교폭력, 학폭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이 대한변호사협회는요, 자신의 전문 분야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. 저는 그 중에서도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.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요,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 가정, 모든 사건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, 그리고 행정소송, 그리고 행정심판도 당연히 수행을 하게 되고요.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도 수행해서 변론하고 있게 됩니다.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요, 그 주체가 미성년자인 아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보호 사건으로도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학폭위 소년보호 사건은요, 이 부분을 경험하지 않은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들과 같이 학교폭력 사건, 소년보호 사건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그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요.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, 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은 다양한 교육지원청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변론 방향성을 잘 정립해서 나가실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소년재판의 경우에도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판사님에게는 이런 주장이 유의미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. 그럼 손해배상은 어떨까요? 학교폭력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. 최근에는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요,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이 분야의 특수성,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. 특히나 판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, 그리고 이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이런 핵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들이 잘 대응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사이다 학교폭력. 이렇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학폭위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요. 관련된 민사소송, 그리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, 소년보호 사건까지 차별화된 전문성이 있는 만큼 이 부모님들께서도 학교폭력 전문이라는 의미를 믿고 사건을 맡기셔도 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